강서구 지역 문화의 선택의 조성을 위한 연속회가 마지막 날이고요. 강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하기 사례 발표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톡방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원고를 준비해놨거든요. 오늘 못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그거 전달해 주시면 될게요. 저는 다시서점이라는 서점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강서 NK 서울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거의 읽어드릴 내용이 원고에 다 있는 내용이어서 똑같이 다 읽으면서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유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정답이 되기는 어렵고, 우리가 강서구에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강서구를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왜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원고 내용이 아마 많을 거예요. 많은데 타지자체 조례 비교부터는 같이 읽으면서 그냥 토론식으로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전희수 대표님이랑 이정윤 대표님 모시고 각 선거 캠프에 이제 문화예술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작성했던 강서구 현황이랑 그 현황을 통한 정책 제안, 그리고 강서구에서 진행했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사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강서구 오늘도 타 지역에서 지금 강서구에 사업장을 차려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 분을 잠깐 미팅을 하고 왔는데, 왜 강서구가 이렇게 안 되냐, 막소에서 할 수 잘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제가 항공박물관이나 다른 지역 연구원분들이 강서구에 오셔서 지역 조사를 하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강서구는 지역 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자료도 남아있지 않고, 특히 근대사 자료들은 너무 없다, 찾기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서울의 타 지자체구에 비해서 문화예술 활동도 너무 사례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 2달에서 3달 동안 지금 선거 전에 강서구랑 이제 다른 지자체들 구들의 조례를 비교를 하면서 작성했던 원고를 좀 수정을 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 강서구는 문화예술 분야만 별개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현황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처럼 지금 강서구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이 강서구 지역 지도만 봐도 어딘지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 중앙에 있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그 전에도 화곡에서 방화동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마곡으로 다 문화 인프라라든지 병원, 은행들이 다 몰리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왜 그런지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강서구는 1989년에 국민 임대주택 건설 대상지 선정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이 집중된 소셜 믹스형 도시고요. 실례로 저는
86년생인데 86년도부터 강화 이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 임대주택이 생기고 나서부터 되게 동네 문화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 때 임대주택이 생겼는데 그때쯤에 동네에서 담배를 안 피던 애들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초등학생인데 뭐 술도 마시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모습들 그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를 서울 중심가에서 자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되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느끼는 현실이거든요. 저나 제 친구 또래들이 느끼는 현실은 여기서 자란 친구들은 여기가 다 논이었었기 때문에 강서구의 대부분이 다 논이었고 거기에 임대주택과 지금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소셜 믹스를 때려 박아놨기 때문에 갑자기 동네 분위기가 확 변한 걸 저희가 체감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강서구는 예산 대부분이 복지로 쓰여왔고 문화예술 예산도 문화예술 예산이지만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쓰이거나 축제 예산으로 대부분 쓰여서 그랬고 그 복지로 대부분이 쓰였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지금도 사실 낮은 편이고 우리 강서구 22년도 재정 자립도가 20.84 평균보다 12.41%가 낮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로 밀집되어 있어서 국고 보조금이 이제 이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사한 지방 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이고요. 강서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강서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서울의 마지막으로 편입이 돼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논을 없애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리고 그렇게 너무 과밀집돼서 성장한 이 모습을 이해를 하면서 강서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도 이런 걸 고려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시설 건립을 할 때에도 인근 주민들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계단에 턱을 설치한다든지 뭐 장애인들이 짚고 갈 수 있는 발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베리어 프리가 적용된 문화 시설을 건립을 해야 되고 전에 처음에 뭐 그때 이종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 마켓 같은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게 거리 전시회나 벼룩시장, 뭐 소규모 행사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행사 말고도 민간에서 주도하는 행사들이 인근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땅도 되게 넓고 지금은 마곡으로 막 집중돼서 되고 있고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도시여서 가장 미래 친화적인 도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곡지구로 걷다 보면 대부분이 다 평지고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고 길도 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곡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따릉이나 뭐 자전거 타기도 좀 불편하고 길도 좁고 장애인분들이 인도로 다니는 게 아니라 1차선 먹고 가시잖아요. 강서구는 그래도 장애인이 많이 사는 구여서 그게 저희한테 익숙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강남이나 도시 중심가 종로에서 1차선을 먹고 그 전동 휠체어가 지나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도시 계획을 해야 되는 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두를 위한 정책,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모두를 위한이라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그 유네스코랑 유니세프 등뭐 UN 이런 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 세계교육 포럼이라는 포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열렸었고요. 인천에서 박근혜 정권 때 황우여 총리 주관으로 아마 열렸을 거고 이 교육 포럼이 전 세계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이거든요. 근데 이 포럼이 원고에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그 목표들은 원고를 보시면 되고 가장 큰 17개의 목표가 이렇게거든요. 이번에 노을장 저희 할 때도 뭐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뭐 반영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17개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터 빈곤 퇴치, 교육 이런 것들을 17개의 주 목표랑 169개의 세부 목표로 유엔에서 정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더 발전시켜서 만들고 있는 게 세계교육 포럼에서 하는 그 교육 목표, 모두를 위한 교육이고요. 그래서 요 관련 책들이 몇 개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반영해서 진행하는 책들이 많아서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그 추천드릴 만한 책들을 몇 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경제 성장, 뭐 사회 기반 시설,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 정의와 제도, 파트너십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속 가능 발전 계획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발전 목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최근 그런 것도 기관들이나 뭐 단체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지금 방향을 지금 계속 이걸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교육 포럼 할 때 제가 그 프리랜서로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그 세계교육 포럼을 진행했었어서 유네스코 직원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 목표들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 중점적으로 얘기되는 건 이 목표를 이루는 거가 2030년이거든요. 2030년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지금 아까 읽어드렸던 요 17개의 목표들을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행사, 단체들에서 활동할 때 아마 보실 거예요. 보게 되실 거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걸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관련해서 책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가정 보육시설 비율은 높고 그리고 강서구 61개 유치원 중에서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28곳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건축물 절반 이상이
노후된 건축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문화예술이랑 아이들이랑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강서구는 지금 노인 복지시설도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편인데 모두가 좀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문화예술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교육 포럼에서도 전 연령층이 교육을 받는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이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강서구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편인 거고요. 그리고 강서구는 아까 지도를 다시 보면 마곡지구 개발이랑 그 강서구가 메디컬 의료 특구를 하면서 이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안착이 됐지만 이거랑 달리 생계형 사업 분포에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거든요. 화곡동도 마찬가지고 뭐 방화동, 공항동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시다 보시면 대부분 노래 연습장이나 뭐 당구장 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 전체에서 상위 10%에 해당이 되고요. 지역 이 생활 환경이 다수의 유흥 관련 업체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뭐 맘카페나 뭐 검색을 조금만 해보셔도 특히 강서구청 주변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많이 전출을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강서구에서 하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들이 좀 단순화되고 더 크게 뻗지 못하는 이유가 강서구에서는 문화예술을 소비할 경제 활동 인구가 없다는 건데 2023년에 강서구 비경제 활동 인구가 18만 7,500명으로 전국 15위고요. 실업자 인구는 1,100명으로 전국 21위. 강서구 비경제 활동 인구가 활동 인구 중에서 여성이 12만 3천 명, 남성이 6만 4,500명. 전국 대부분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여성이 더 활동을 못하는, 대부분 2배 이상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강서구에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서구는 연로로 인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가장 높거든요. 65세 이상 취업자 2,300명으로 고용률이 24.1%. 비경제 활동 인구랑 실업자를 단순히 뭐 강서구엔 인구가 많고 뭐 적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타 지자체랑 비교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는 생계형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유흥시설이 특히 특정 사업체 비율이 두드러지기 높기 때문에 이건 문화예술을 소비할 인구가 부족한 것도 있고, 동시에 강서구민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익숙하지만 이걸 다른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계속 서울시나 뭐 다른 어떤 아르코나 이런 데 지원 사업 쓸 때마다 심사위원분들 보라고 계속 쓰는 내용인데, 강서구는 2020년에 조사했던 내용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별 폐업률이 동작, 종로, 관악, 강서순이고요. 그리고 강서구는 3년 이내 폐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동시에 5년 이상 운영되는 가게 비율이 가장 낮아서 창업 후에 오랜 기간 살아남기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고,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매출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들이 대부분 뭐 홍대나 이태원 이런 중심 상권이었는데 저희 방화 1동, 2동도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강서구에서 방화 1동, 2동 쪽이 상권이 그만큼 떨어질 사실 건덕지가 없는 상권이어서 그만큼 떨어졌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영업이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월세가 비교적 다 높은 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민간 문화예술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문화재단 및 그 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을 찾아볼 수 없는 강서구 내에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예술인들이 꾸준히 전출을 하고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마포 문화재단에서 책방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모인 책방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거기에는 재단이 이런 모임을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좀 인프라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강서구는 1인 가구도 지금 많고 독거 노인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들을 품어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고 빈집도 많아서 그리고 5대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그리고 주민 소득도 낮고 임대주택 비율도 10% 정도에 달해서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역은 넓은데 경찰 인력은 또 턱없이 부족한 편이고요. 계속 암울한 얘기만 드리는데 고독사도 가장 많았고 특히 그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랑 중랑구에 22구를 합쳐서 26.8% 두 자치구에 집중돼서 이루어졌고 강서구에서 자살은 서울 지자체 중에 가장 많고 그러니까 인구 1인당 정신 건강 예산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 지금 옆에 있는 양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양천구는 5천 명대이고 강서구는 8천 명. 치매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났고요. 지금 의료 특구가 생겨서 의료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의료 관련된 산업들이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이외의 다른 사업체들은 다 생계형이어서 크게 영향을 못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되게 많은 가게들이 생겼지만 그 가게에 차린 그런 자영업하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강남이 너무 비싸서 강서구로 왔는데 월세 차이는 얼마 안 나고 그만큼 월세는 못 번다는 거예요. 마곡지구로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내로 폐업을 해서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희 서점도 처음에는 스페이스K 앞쪽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택배 기사님이 말리더라고요. 들어가면 죽는다. 강서구 이쪽 강화동 공항동 쪽에 택배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마곡지구로 들어갔다가 월세가 갑자기 높아져서 대부분 폐업하고 나왔다. 들어가지 마라. 실제로 뭐 주변에 친구들도 마곡에 가게 차렸다가 1, 2년 내로 가게 접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누령 인구도 많고요. 누령 인구는 서울에서 2위고 그리고 청년 인구도 관악, 송파 이어서 지금 가장 많은 편이고요. 그런데 청년 인구를 위한 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생겼던 청년도 지금 문을 닫았고, 강서 청년이라고 계열산역 앞에 이제 사회적 경제 센터 있던 강서 청년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도 지금 청년을 위한 공간들은 싹 문을 닫았고, 이게 다른 부분은 그래도 많이 있거든요. 오랑도 있지만, 강서구청 오랑 남아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활동한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강서구는 거의 전무한 편이어서 강서구로 전이 보는 청년분들이 어디 가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마곡지구로 인한 환경 변화를 좀 제외를 하면 강서구 전역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어렵고, 마곡지구에서 접할 수 있는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기관들은 사실은 강서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운 거죠. 저희 노을장 했던 그 LG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뮤지컬 표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LG 아트센터랑 구청이랑 좀 어떻게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좀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예술은 없는 편인 거고, 그냥 복지관에서 들을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등이 전부인 상황인 거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여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는 지금 구민 1인당 문화 예산이 7,000원이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는 2배에서 6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걸 근거로 문화재단 설립 대신에 문화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물론 그분은 이제 그 부청장님은 집에 계시겠지만 좀 지적할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1강 때 그 문화원장님께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셔서 좀 찾아봤거든요. 지역문화재단 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찾아봤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재단 평균 예산이 85.74억이고요. 이 중에 지자체 보조가 64억, 국고가 6억 정도, 자치 자금이 15억, 기타 8억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자체 보조금이랑 자체 자금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걸 단순히 돈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지점에서 그렇고,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건데 강서구만 이렇게 된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지자체에서 받는 중앙 정부 예산을 강서구만 못 받고 있고, 그만큼 문화예술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문화예술 정책이랑 흐름이 10년 가량 뒤처진 건 심각한 문화 양극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여서 조금 저희가 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서울시 예술인이 6만 1,500명 가량인데, 강서구는 5번째로 그 예술활동 많이 받은 구이고, 올해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도 4번째로 많았는데 이들이 강서구에서 활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청년이나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조례도 부족하고,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편이어서 중간 지원도 좀 부재도 문제고, 재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기관의 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상 지역 내에서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 문화예술 관련해서의 부분들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장은 타 지자체랑 조례를 비교한 건데, 예술 관련된 조례들과 청년 관련된 조례들, 그리고 강서구에서 접목시켜야 할 것들, 예를 들면 지금 마이스 산업단지 지금 짓고 있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 육성 관련 조례가 이미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강서구에서는 지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청년 관련해서는 강서구는 청년 지원 기본 조례랑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는데, 타지자체에는 창업 지원 조례, 미래 기금 설치 운용,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인턴제 운영,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강서구가 좀 환경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단순히 조례만 비교했을 때도 지금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한 편이고, 지금 강서구 그 조례도, 문화예술 조례도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그 조례도 다 뜯어보면 다른 지자체랑 비슷하긴 한데, 예를 들어 타 지자체에는 신진 청년 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서구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는 사무 이런 사업의 위탁을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는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해서 전문 예술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법인이나 단체, 기관 그리고 개인도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이게 단순히 전문적이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운영한다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체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에는 이번 조례들 조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마찬가지고, 조례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도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성북구는 이런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때 영화, 연극, 음악, 미술, 공연장 이렇게 분과를 다 나눠서 운영 분야의 교수나 예술인, 작가, 감독들이 인력 풀제로 운영이 돼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그들이 이제 뽑혀서 심의랑 자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놓고 임기랑 연임을 기간을 명시를 해놓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사업체들이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서점 관련해서도 좀 많이 조사를 해놨는데, 강서구가 생각보다 서점이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4번째로 책방이 많은 지역이고, 근데 이제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는 없고요.
지금 서점 활성화 및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서울은 뭐 강남, 광동, 구로, 노원, 도봉, 마포, 영등포, 은평구, 중구, 종로, 삼동, 서대문, 성북 이렇게 한 14개 정도 되는데 강서구는 지금 서점 지원 조례가 없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 있는데 강서구에 없는 문화예술 조례는 뭐 청년 문화예술 조례, 생활예술 조례, 거리 예술 활성화 지원, 뭐 장애인 문화예술 조례, e스포츠, 향토 문화재 보호 관리, 전통 문화예술 진흥, 뭐 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문화 다양성과 보호와 증진, 뭐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데 강서구에 없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체감을 하게 된 건 그전에는 그냥 다른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왜 강서구에 어떤 것들이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없다 논이었던 곳에 건물들이 지어지고 해서 그런 발전이 다른 구보다 더뎠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생계형 사업체를 꾸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분들도 없는데 그냥 아예 없는 편이어서 그들이 아닌 뭐 비장애인들이나 뭐 어떤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이런 입장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현실을 좀 이해하고 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조례가 생기면 그걸 근거로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시서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제 인터넷 인터뷰하는 웹진으로 시작을 해서 독립잡지를 시작을 하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는데 특히 2013년에 그 신택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지역 이런 조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한남동을 제가 코디네이터 맡아서 조사원들이랑 같이 이제 한 4달, 5달 동안 한남동 전역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구역들은 이제 좀 있으면 다 재개발이 될 한남 5구역이고요. 지금은 다 재개발이 이제 들어갈 거고. 근데 한남동 내에서도 부촌이랑 근촌으로 나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기도 하고, 이분들이 왜 여기 몰려 살았는지도 서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게 이번에 강서구에 다시 와서 이런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걸 지역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동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살고 어떤 회사들이 여기 왜 들어와 있고 지금 요 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단독대 자리였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차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권찬 선생님도 이런 지역 프로그램들 하시고 저희도 이런 지역 문화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했던 뭐 지원문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여기 대부분 다 여기 올려놨거든요. 이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니까 여기 연도별로 다 해놨고 저희가 했던 것들도 지금 뭐 서점들이나 뭐 마을 소식지부터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뭉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현승인 선생님이 있었을 때의 자료들도 지금 다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예, 사례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놀러오는 다른 지역에서 강서구로 놀러오는 구가 아니라 대부분이 거주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먼저 뭐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점 처음 열었을 때 저희 서점이 그 종로에 있는 그 지하 상가에서 청년몰로 처음 열었었는데 그때 했던 행사고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다 모여서 이런 것들 이런 플리마켓 같은 거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바이닐 페스티벌 할 때 저희가 혁신파크에서 바이닐 페스티벌 할 때 저희 서점이 독립출판 부스 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 했던 내용들 이런 친구들 모셔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했던 내용들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2020년에 이런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라는 독립출판 마켓 5회는 디뮤지엄에서 했었고요. 4회는 그 서울역 그 구역사에 있는 284 그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이제 강서구로 2020년쯤에 다른 매장들 한남동에 있던 매장들 다 정리하고 와서 느낀 건 강서구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어서 그러면 없으니까 중앙 정부 예산을 끌어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이 2017년부터 제가 2020년 전까지는 지원 사업을 안 했거든요. 이때는 지원 사업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한남동은 장사 잘 됩니다. 한남동은 관광지여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에코백을 싹 가져가고 뭐 이런 동네여서 기본적으로 장사하기가 되게 편한 지역이기도 하고 한데 강서구 방화동으로 오니까 너무 없어서 다시 우한 지원 사업들을 다 넣기 시작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 복지재단에 그 예술인 패스 이제 등록을 해서 받게 되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극하시는 분들 두 분이랑 이제 시간 예술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프로젝트를 짧게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방 활성화 사업이라고 서울도서관에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 늦게 뜨는데 방화동 지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디자인을 잘 못하니까,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공간도 별로 없고 해서 최대한 이야기로 채운 거고요. 이 개화동 내용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영돈이 거주했다. 저희 아버지가 설비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무한도전에서 정영돈 집이 물 샌다 이랬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보셨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넣어놓은 거죠. 재미있으라고. 그런 내용부터 올해는 재작년이랑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시인 박철 선생님이랑 프로젝트를 종종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넣어보고 강서구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내용도 좀 넣고 그리고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뭐 타지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이 갈 만한 공간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지도를 만든 거였는데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0부 정도 만들었는데 지역 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셨지만 저희 서점이 한남동에 있다가 넘어왔을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이 서점을 오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 지도를 되게 재미있어 하셨어요. 지금 많이 이제 방학 6구역도 재개발 거에 대해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태문내나 뭐 이런 고깃집이라든지 뭐 이런 맛집들부터 이야기가 있는 식당들은 다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런 거 보고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거는 강서구청의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청을 해서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받아서 그걸로 강서구 방화동 모습들 다 사진 촬영을 다 해서 다 엽서로 만들었거든요. 그 예산 다 때려박아서 엽서로 만들어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마켓 나갈 때마다 좀 무료로 뿌려드리는 그 엽서고요. 거의 한 몇만 장 뽑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다른 공간에서도 필요하시면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NJ 서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요 청년교류 공간도 작년에 정보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이게 마포에 있는 단체였는데 여기서도 지원 신청을 해서 이제 지원 사업비를 끌어와서 진행을 했던 거고 래퍼 아날로그 소년이랑 빅파이라는 작곡가랑 같이 해서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서구에 자원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서구에 있는 습지생태공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모래톱이 있는데 다른 구에 있는 모래톱들은 다 자연 발생한 모래톱이 아닌데 여기만 자연 발생한 모래톱이고 남아있고 지금 강서구 전역에서 재개발이나 뭐 모아타운이나 이런 재건축 사업들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방화 입구역이 재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이제 숲 해설 선생님이랑 거기를 같이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왜 이 지역에는 감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유실수들이 많을까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이런 걸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했던 거고 지금 뭐 작년에 했던 앵개서울이나 올해 했던 앵개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속 가능 목표 발전 목표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3년차부터 3년차 이후에는 뭔가 더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 최대한 사례를 많이 뽑아보려고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거든요. 노을장은 이 사업들이 앵개서울이나 이렇게 다시 좀 연계 맺고 있는 사업들이 10월쯤에 중앙으로 한 군데로 모이는 그렇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놔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 앵개서울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뭐 예호 씨랑도 얘기를 했지만 노을장은 이 사업비에서 빼거나 자체적으로 다시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서점 하시는 분들 기획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다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고 있는 것들을 강서구에 계속 붙여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례를 만드는 거라서 계속 저희 서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인 단체, 서점, 예술가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한 시간 정도 떠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불 켜놓고 대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오늘이 6월부터 시작해서 한 5번째 하는 문화예술이 필요해라고 하는 연속 강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늘 이 강좌를 준비하시고 계속 해주신 다시 서점에 대해서 다시 박수를 좀 저희가 이렇게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되는 고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가 이게 문화예술이 강사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 중심에는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일 뭐랄까 중심이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 선거가 끝났잖아요. 결과가 나왔고 핵심적으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항상 해석 문화재단에 대한 요구를 좀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조금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좀 연속해서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병현 대표님하고 이정현 대표님하고 같이 계속 후보를 다니면서 6군데를 다니면서 녹색단서를 드렸는데요. 녹색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그런 그리고 심지어는 국힘까지 이제 다니면서 정책에 책임 있는 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제대로 해드렸어요. 국힘 같은 경우는 선거본부장님한테 정책 제안을 드렸는데 약간 민주당에는 약간 거기가 되게 그날 자체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책을 책임지시는 분한테 전달을 못 드리고 진성준 의원님한테 전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제대로 저희가 이렇게 전달이 잘 됐는지 검토가 됐는지 좀 약간 좀 걱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잘 전달되고 검토를 하셨는지 아마 후속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전달을 했으니까 그거 뭐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뭐지 그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그것들을 모든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그런 걸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이 얘기할 수 있는 뭐 의견이나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잘 고생하셨고요. 이 40억만 원을 잠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5강까지 이 기획과 이 과정이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5강을 기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무엇이고 이 5강 이후에 어떤 후속 작업을 해낼 것인가라는 하나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강서문화재단이라는 제안을 하고 고민의 시작으로 이런 기획의 입구가 됐다는 건데, 강서문화재단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이전과 이 5강을 하기 전과 이후에 어떤 한을 더 구체화했는가 라는 고민이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 선거를 좀 겪어본 캠프를 몇 번 해본 사람의 입장을 보면 하루에도 정책 제안면은 많은 수식들 깨고 와요. 각 직문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에 자리 잡아서 후보를 데리고 모시고도 하고 아니면 후보 아닌 다른 의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거기서 모아진 걸 안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 형태로 그냥 페이퍼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요. 특히나 근데 예전 같은 여기 인수위가 생겨서 인수위에서 그 제안들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인수위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 제안이 총화가 돼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할 까지의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고 두 번째는 시기 부분도 분명하진 않다라는 거죠. 보궐이기 때문에. 보궐이 아닌 경우는 한번 정해진 게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통합이 되고 인수위에서 배분이 되고 내려가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1년 정도의 예전에 부총장이 했던 거를 정리하고 조직을 하는 거하고 지금 예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맞물려 있어서 빠르게 아마 중장기 계획을 검토할 시기는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오늘 자리가 요 5강에 대한 평가도 간단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나갈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거 하나 정책 제안을 한 거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체크해 나가고 이후에 뭐 아마 민선이기 때문에 제안할 거예요. 본인이 민원인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구청장과의 만나면서 수요일마다 날을 잡았었거든요. 그런 형태도 뭔가 나올 거니까 안 되면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직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을 때 이건 방법상의 문제를 찾아가기 나름인데 그런 거.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엔게임 서울에 대한 평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엔게임 서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전 엔게임 서울의 그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한데 모르고 있다 그랬는데 그 풍부하고 보이게끔 만들고 했던 사람은 김경현 대표예요. 예우시나 몇 분의 모습이었고 만약에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이분들이 사기를 친 거고 그거 워낙 잘 쳐서 근데 그걸 떠나서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아졌거든요. 그렇게 찾아내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생각해요. 엔게임을 내년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3년의 평가 남은 이런 부분도 사실 평가의 자리가 필요하고 그게 평가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 3달 정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쨌든 엔게임 서울에 지금까지 강좌에 참여하신 분, 이강만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계속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좀 인상이 깊었다든가 뭐 그런 위주로 좀 평가를 뭐 강의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도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도 좋으니까 참여하시는 분 위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저랑 혹시 나가실까요? 아니 왜 얘기를 했어요? 의도했던 대로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의도했던 대로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의도한 건 이 강좌 처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민생이랑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간담회 형식 처음에 하셨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끼리 좀 만나고 교육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목표한 건 이걸 하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이 우강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얼굴을 보고 부딪혀서 계속 다른 데 가서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있잖아. 누가 물어보면 네가 아니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부분 되지 않았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마 저 12월에 이 사업 전반을 다 검토랑 검수를 다 해서 성문재단에 이제 기록을 또 보낼 거예요. 이 사업에서 어떤 게 부족했고 이걸 적어서 보낼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아마 적을 거고 지금 오늘 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셨던 것도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걸 정리해서 결과자료집에 넣거나 아니면 서울문화재단 보고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서울문화재단은 강서구 상황을 잘 모르는 게 가장 크고요. 심사위원 투도 거기도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르코나 뭐 아르테나 비슷한 분들이 심사를 보시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에서 보고 이 사업에서 보고 하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분들은 사실 이 지역에 살지 않으면 그 지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상황을 주시키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정리하면 3년차 사업 보고를 할 텐데 거기에 저희 나눴던 얘기들 뭐 그거가 저한테 해가 돼도 그 단점도 다 적어놓긴 하거든요. 최대한 많은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벌써 3번째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죠? 이런 꾸준히 이게 있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화전 축제가 있었지만
그 전에 허준 축제는 허준 박물관 중심으로 좀 그 지역에 이렇게 좀 국한된 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저도 행사가 있어서 좀 저녁 때만 잠깐 이렇게 보고 전체 스케줄만 봤었는데요. 허준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진행된 강서의 종합 축제 같은 지역 축제 같은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규모는 좀 컸지만 실제로는 요 매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제 이후에는 지속 가능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사실 노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의 뭐 신년대 소년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걸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를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모임들이 연결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지형 쪽하고는 이거 완전히 또 다른 부분이에요. 새로 보궐선거로 이제 신구청장이 되신 분은 아마 앞으로 한 7, 8개월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보호받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뭐 정말 뛰어나신 분이 아닌 바야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거를 전개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로 보고요. 있는 것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올해의 모습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뭐 새로운 것보다는 이제 각 부서에서 오는 보고들을 이렇게 숙지하는 정도,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면 그냥 사후 승인하는 방식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로 보고요. 구정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역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 요 구의원들 분들을 보니까 그 중에는 이런 문화예술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같이 그 의회에서 조례를 위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문화재단을 위한 것이든 정책 토론 내지는 그 의원이 좀 중심이 되는 제안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 그 누구에게인가 해서 국회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제안을 할 때에는 사전에 정책 토론회라든지 그런 포럼을 하니까 그런 방식의 강서구의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대변돼서 그런 분을 통해서 정책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구에 전달되는 방식. 어차피 그 부분은 구의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앵계서울 전반적인 느낀 점이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저는 본업도 본업인지라 그 허준 축제 그 자체를 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도를 보고 봤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강서구민들 자체를 대한 축제였던 걸 파악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다른 지자체들은 축제가 많은데 강서구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율로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강서구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축제. 네, 자기들의 그런 구에 대한 축제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당신들은 어디 가세요 하니까 그럴 때 그냥 홍대 나가자. 그러니까 아직은 좀 강서구 자체 매력도를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은 인터뷰를 제가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강서구는 어떤 동네야 하니까 그냥 살기 좋은 동네인데 재미가 없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60%가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홍대나 이태원이나 가지 아니면은 가까운 연남동이나 마포나 가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 그 축제를 보고 느낀 게 그나마 이제 여기 주최 주관 쪽에서도 나름 신경을 쓴 모양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 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대부분 양천구나 마포구에서 좀 근접하신 분들도 많이 뛰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좀 남녀노소 공부를 섞었는데 커플분들은 특히 많이 오셨고 제가 봤던 분들은 대부분 데이트 코스로 또 이제 그 마곡 나루에서도 하는데 그거 보려고 한 게 아니고
허준 축제가 되게 신기하고 강서구도 이런 축제가 있네. 먼저 호기심 때문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또 이제 마지막에는 불꽃 그것도 보고 중간에 이제 콘서트 보는데 강서구 말도 이런 축제가 있어서 다들 좀 무시하시는 게 있구나 했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좀 이제 연예인을 섭외할 때 좀 그쪽이 좀 치우치지 않았나라고 느끼는 거였어요. 왜냐면 좀 예술가 분들도 계시고 좀 문화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하필 좀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게 다른 축제와 똑같이 벤치마킹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일단은 강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람을 주입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 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물론 제 생각이어가지고 저도 아쉬워서 예. 그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예. 제가 말씀하세요. 총 피가 아마 그 허준 축제 한 2억 얼마 정도 될 텐데 연예인을 6명 불렀으니까 그러면 거의 한 1억 넘게 예. 연예인이 썼을 거고 폭죽 터트리는데 몇천 썼을 거라서 나머지 가지고 행사 다 돌린 건데 아쉬운데 그거를 그냥 요번에 보면서 저는 또 새롭게 느낀 건 어르신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 허준축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운영위원 어르신들이 술 팔아야 된다. 저는 그날 왜 저 얘기 하실까 하고 집에 가면서도 그 술을 그냥 집에서 먹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면서 물론 그런 그 술 파는 건 다 직능 단체들만 들어갔지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서구에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서 나도 좀 한 면만 본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인들을 불러서 1억 거의 행사비 절반 이상에 가까운 돈을 쓰는 건 사실 저도 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지역 축제라서 어쩔 수 없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름 계속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전에 코로나 전에 했던 허준 축제랑 지금 이번에 올해 하는 그 허준 축제랑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은 좀 틀긴 해서 문화원장님이 건강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그쪽으로 튼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발전이 있지 않았나 이 정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허준축제 준비위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구청 분들이랑 많은 미팅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사실 항상 느끼는 게 선생님이 아까 100명이라고 물어봤다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얼굴을 섞었어요. 10대는 이제 아고 20대부터 이제 50대 이렇게 사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정말 7살부터 60대까지 어른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저는 약간의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역 축제지 비엔날레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순수 예술을 전공을 해서 깊이 있는 것까지 알아서 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역 축제라고 하는 것과 일반 대중이 원하는 지역 축제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우리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연령대 안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녹아낼 수 있으면서도 또 전문 예술가들도 조금은 어떻게 그런 깊이 있는 전통 있는 것을 만들어가느냐를 고민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어떤 포맷 자체를 너무 왜 대중 가수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그 가수들이 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니즈에 의해서 지역축제 자체에다가 비판하는 거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김경현 대표님이 정말 노력하시는 거 잘 알거든요. 솔직히 옆에서 굉장히 잘 지켜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노을장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러 참여를 해요.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 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5강 다 든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나 이거 5강 다 들었어. 내가 학원 수업을 포기하고 여기 다 왔어요. 그런 건 나는 솔직히 선생님이 하시는 이 모든 활동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한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선생님 굉장히 인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면으로 나와야 되고 구청 선생님들이랑 제가 계속 미팅을 만들어 드렸던 이유는 어떻게든 이건 관공서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의 어떤 역할을 선생님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구청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랑 가장 많이 밀접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느끼는 게 물론 형식과 절차와 정치가 있고 정책이 있고 다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면 물론 선생님이 성향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저도 원래 이런 성향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가가서 노을장에서 그 허준축제 그 모든 부스마다 지겨운 그 분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원장님이랑 잘 얘기를 해서 끌고 왔었어요. 저 노을장. 김경훈 구청장 끌고 왔었어요. 물론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시도는 해봤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 대중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요. 항상. 저는 교육자이자 교육을 하지만 저도 전문가잖아요. 미술적으로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아트마켓 나 자존심 버리는 거 아니다. 내 전문적으로. 그러나 난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 저는 허준축제와 연계해서 노을장은 분리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평가를 할 때 평가가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 지침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뒤로 물론 지금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저는 김경현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그들을 끌고 오고 친화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문화원장이나 좀 따로 얘기하자면 문화원장이나 지금 관에서 나온 평가를 보면 주변의 기획자라고 나와요. 보셨어요? 응? 단독방에 올라왔던 문화원장의 시각을 보랄까요? 저는 자 이게 뭐냐면 허준축제를 봤어요. 저는 불리했나 생각하고 그 관의 시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운영위원 회의 가실 텐데 저는 분명히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 거냐면 엔게오 서울은 관에서 생각할 때 서울문화재단 주체였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포괄을 안 한 거예요. 구청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구청장을 안 데리고 온 이유는 그거예요. 김경현과 친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그들의 판단이 없었어요. 제가 장에 가서 금요일 있었을 때 분명히 몇 명의 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할 때 동선이 벌써 미리 그려져 있었고 노을장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노을장에 왔었는데. 아니 그건 나중에 뭐 1월에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금요일에 공식 행사하고 할 때 코스가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공유한 바로. 저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허준축제에 따로 분류가 뭐냐면 공무원 자체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고민을 했지만 관에서의 시각은 분명히 강서구청에서 구의 사업으로 하는 건 허준축제예요. NG의 서울과 이건 서울문화재단이고 이건 여기 하지만 와서 옆에 해주기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구청장이나 이쪽 서로 그 공무 담당원들이 평가받고 문화원장에 다 평가받고 하는 부분은 허준축제예요. 그들은 그 시각으로 본 거고 저는 패고 보고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허준축제만을 얘기를 했고 노을장이나 엔게이는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 불구하고 언급 하나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결론은 문화원장과 문화체육과의 담당 공무원, 심지어 팀원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사람은 주변의 기획자라고 표현했어요. 문화원장 멘트예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우려했던 바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거다, 사람들의 시각은. 그러면 관의 구의 행사로서 구립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게다가 구청장이 새로 바뀌어 새로 보여줘야 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실격이 없고 그들이 민간인과 함께 민관이 했을 때의 강서구의 모습은 민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원 동원이라든가 메꿔내가는 내용이지만 그걸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현대문화 기획하다 보면 어디나 비슷한 게 있는데 강서는 되게 심해요. 저는 사실 문화, 마을 기획, 뭐 축제 기획자 이런 부분도 같이 만나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강서구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번 평가를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같이 했고 했는데 그 캠사를 여기 노을장을 준비했던 사람이 그 운영위를 그렇게 애를 쓴 것까지 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진행했다고 하면서 그들은 한 명도 노을장이란 말 한마디 거론된 적이 없어요. 이게 공개예요. 공개 지금 페북에 올라오는 얘기예요. 단톡방에 올라왔다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대우 시각 자체가 틀렸다.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민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는 그래서 저 뭐 노을장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체 평가도 필요하지만 그건 허준축제 가서 하면 허준축제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건 이분 분리해서 해주는 게 또 그런 거고요. 그럼 민간에서의 감독 문화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라는 평가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고요. 그 얘기하면 좀 심각해질 텐데 하나 좀 이전에도 말씀드릴 거는 강서구 자체 허준축제가 있지만 20개의 동 자체 동별축제가 또 있었어요. 3년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몇 개 남아있는데 우정산 축제, 그다음 발산동 축제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때도 미뤄졌고 작년에 신입구청장이 동별축제를 모두 못하게 했어요. 그거를 개인의 취향대로 버스킹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코로나 2, 3년 전과 작년에 없어지고 이런 걸 동별축제에서 오래 좀 살아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발산동 같은 경우나 우정산 축제는 대부분 노래자랑에다가 가수를 불러. 이게 왜 그러냐면 가수가 한 명 불러오면 액수는 많이 들지만 인원 동원이 일단 된다는 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허준축제에서 이번에 얘기되면서 원도심은 가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원도심에서 지금 이티 사업자 계속 얘기 듣는 건데 화곡동 쪽에서 심지어 주민자치회에도 공지가 안 됐어요. 핑계는 동원하지 말랐다고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동원하는 거하고 공지하는 건 다르다. 왜냐면 예전에 허준축제나 허준박물관에서 저는 너무 잘해요. 각 직는 단체별로 각 동별로 모두 같이 하나씩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제가 저기였지만 각 동별로 동장이 주민센터 직원 가서 시간대별로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하지만 그 인원의 베이직은 강서구의 행사는 각 주민센터의 동별 모임하고 각 직능별 모임하고 거기 학생들 주민자치였는데 주민자치에는 공지조차 안 됐어요. 화곡 일동 공지 안 된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 몇몇 사람들이 허준축제 때 어디서 봤는데 가보자고 왔다가 버스 4번 갈아타고 여기 올라서 버스 4번 타야 돼요. 화곡동에 올라면 버스 4번 타고 왔다가 그냥 한 바퀴 또 가다가 다시 왔다는 거 30분만. 그 사람이 아니냐? 아니 둘 다 주민자체 간사였고 활동했던 사람들. 제가 그냥 공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뭐 이동사동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축제 부분이 8만, 10만 뭐 문화원장 신나가지고 8만, 10만 얘기했다는데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강서구민이 얼마나 모였을까. 특히 마곡식물이라는 부분은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김포까지도 식물원이라는 자체로 온 거고 마곡식물원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는 강서의 원도심한테는 새로운 그냥 마곡의 신도심일 뿐이에요. 많이 달라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가는가라는 거고
민간의 활동에 같이 기획을 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오늘의 이 기획 자리도 그렇고 오늘의 자리도 그렇고 개개인의 문제로 갈 건 아니다. 개개인의 취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간의 영역으로 그들이 민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지금 활용한 거거든요. 장소도 바뀌었죠. 컨셉도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 모습도 됐고, 어쨌든 간 NK 서울이 옆에 없었으면 허준 축제가 약간 썰렁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잔디가 이쪽으로니까. 근데 이게 겉보기엔 연장선 사람들은 NK 서울까지 허준으로 봐요. 근데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허준 축제 덕분에 노을장이 그 정도는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공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공생의 문제인데 그거를 그렇죠. 말씀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데 제가 감정적인 건 다 내려놓고 봐도 노을장은 허준 축제의 제가 봤을 때는 노을장의 이 분위기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괜찮은데 어찌됐든 허준 축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는 말씀 끝에 제일 마저 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노을장이 활성화되는 데서 허준 축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저는 그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시너지 효과를 서로 맞붙은 게 처음에 요번에 됐고 저는 그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가 여태까지 준비한 과정의 평가 자체가 우리는 평가를 공정하게 같이 돼서 이렇게 손해를 봤다 보지만 지금 관에서 나온 민간 합동 저는 민간 합동의 영역이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결론은 관에서 평가하는 건 민이 평가에서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거는 아니, 관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물론 다시서점이 서울문화재단에 저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시서점이 너무 부각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선생님 저는 다시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NK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을장을 다시 선생님의 김경련이 한 게 아니에요. 김경련이 애를 썼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서울문화재단의 NK 서울은 NK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노을장을 만든 거고 노을장 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노을장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른 서울시 사업의 관인 거예요. 서울문화재단. 그런데 강서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이 공생을 해서 치러진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건 완전 무시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작업과 문제의식에서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물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 조금 더 변화시키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도 남아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남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관에서는 철저하게 평가 작업을 남아야 다음 사업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제대로 평가를 해줘요. 페이퍼에 남지 않으면 간사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김경훈 선생님이 수도 없이 글을 쓰고 지금 문화재단 평가를 늦겠다니 그건 서울문화재단 갈 뿐이에요. 강서구에 남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강서구에서 고민을 하는 강서구라는 구청에서 앞에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평가 작업으로 남아있어야 서류쪽에 남아있어야 제대로 평가를 이후에 자체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무려운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남길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는 맞는 거고 이제 마무리하자면 얘기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익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 허준 축제는 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NK서울은 지금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민관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달라요. 차이가 아예 극명히 다르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인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사업에 다 녹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맨 뒤에서 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셨던 분들 아니면 노을장에 참여하셨던 분들 이 분들이 돋보이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축제 쪽 일을 해오셨으니까 보통 기획자나 이 행사 주관하는 대표는 거기 그 자리에 별로 없고요. 정치인 아까 말씀하신 정치인들 만나러 다니고 아니면 행사 운영하는 사람 만나러 다니고 양복 입고 그러고 다녀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예원 씨도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원래 입던 차림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이 뭐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N개의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N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관이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똑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평등, 모두를 위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선생님이 되게 속상하다고 그때 문자를 주셨었는데 이렇게 속상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나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입장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사실 나왔던 내용들 선생님 아시겠지만 허준축제 운영위원회에 가서 제가 다 했던 내용 말이지.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셔틀버스 돌려야 된다. 강서구 지역 넓기 때문에 셔틀버스 돌려서 마곡에서 하면 마곡으로 돌려야 되고 그 셔틀버스 돌려서 허준축제만 오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 있는 허준박물관, 뭐 경제영상미술관, 항공박물관 여기로 뺑뺑이 돌려야 된다. 그 얘기도 미리 했던 내용이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분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무관님이나 뭐 그분들한테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최대한 공적으로만 얘기하고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부족한 면이지만 그걸 제가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억 6천이라는 예산 중에 그걸로 정말 공무원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저랑 주말에도 계속 통화하면서 조율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감정을 내놓고 나도 나는 내가 월급 받는 직원이면 난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일을 했던 거는 솔직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지금 첫 번째 판을 까는 거예요. 저는 뭘 느끼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 윤유선 선생님 말씀하신 거, 김경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들도 강서구가 잘 되길 바라고 사람들이 돈 벌길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길 바래서 첫 번째 서울식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었지만 했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잘했다고 문제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내 말은 이분들이 지금 이상숙 주무관님이 지금은 주무관이지만 이분들이 올라갈 때를 생각을 해서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나중에 후차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인데 선생님이 첫 판에 와서 문제점만 계속 지적을 한다고. 그리고 오늘도 봐봐요. 선생님 미안한 말이지만 PPT 선생님 이 자료 자체가 선생님은 워드를 치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뭐 가령, 단지 뭐 이런 류의 모든 말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글을 써오지만 PPT를 할 때는 중요한 요소 포인트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핸드폰 선생님은 종이가 아까워서 프린트도 안 해왔다. 나는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이 갭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배려하고 섬세하고 뭔지 알겠어. 다정해, 알아. 그런데 그 다정함이 도가 지나쳐서 너무 많이 처음부터 1부터 100까지를 얘기해버리니까 상대방은 내가 뭘 잘못하나? 그 차이를 선생님께 그 차이를 저도 이해하고 하는데 저도 선생님이 어떤 분들을 얘기할 거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 때 되게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제 입장에서 되게 뜨악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배려의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감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제가 맨 뒤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 부분들이 지금 형식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는 개인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개인 때문에 문제다라고 연결시켜서 지금 여기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저도 상처를 받겠죠. 근데 상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계속 저도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게 뭐 선생님은 이제 이 자기가 내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번 회가 끝나고 나서 예우 씨랑 지금 얘기하면서 내년 초에는 강서구에서 하지 말자. 다른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다시 와서 하든지 하자. 지금 저희가 노을장치를 제가 보셨다고 하셨지만 그 행사 저희가 준비하는데 2,000가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주무관님이나 뭐 다 공유하신 것도 알고 노력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가장 이번에 노을장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부거든요. 근데 그거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에 문화체육을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행사 들어가기 직전 돼서 못한다. 옆에 분수 때문에 못한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알겠다 하고 발전차 빌려서 해봤는데 돌려봤는데 행사 업체에서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 결국 이거 그렇게 하려면 전기 따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못했던 거고 그러면 방향은 정부 뭐 그렇게라도 사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간 건데 이게 제가 문화체육과에 그걸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답을 정해서 왔는데 그리고 행사 전날에 하루 종일 11시부터 밤까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랑 그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와서 분수 과장님이 분수 껐네 끄기로 했어요. 분수 때문에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들 앞에서 누굴 하나를 쭉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뭐 이걸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안 했겠죠. 그냥 그 전에 했던 것들 계속 했을 거예요. 디뮤지엄에서 하고 하면 저희가 행사 한번 그렇게 돌리면 이제 출신 났는데 그걸 계속 했겠죠. 근데 지금 이걸 할 때마다 저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올해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마이너스 난다고 강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요. 강서구에는. 그래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000으로 그 행사를 돌리려면 사실 기획자 인건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로 돌리려면 3,000~4,000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와서 그걸 본다고 해서 매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매주 2,000~3,000이 될 텐데 누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뭉클에서 지금 하는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예산을 잡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기획자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지금 계속 그렇게 무료로 돌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정당한 인건비가 못 나오잖아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을 담보를 할 수는 없어요. 잠깐만 이 답을 좀 분명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평가에 나와야 된다, 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개별 스타일, 개인 스타일의 지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아마 그 평가 한번 모임을 할 것 같아요. 뭐또 허준 축제들, 노을장 평가를 관해서 부처를 하자고는 안 할 거고 허준 축제에 대한 운영면을 평가를 하던가 아니면 안 하고 저녁을 밥을 먹던가 뭔가 한번 할 텐데 어쨌든간 문구에 아까 얘기 나왔던
허준축제와 서울문화재단 MG서울이 근접한 거리에서 함께 진행되어서 서로 상생의 효과를 이루었다라는 문구는 좀 남아야 된다고 봐요. 요번 허준축제 평가에서. 지금 평가는 MG서울의 개인 우리가 해서 내는 거고 지금 관이랑 같이 평가하는 작업은 허준축제 운영위원회 두 분이 더 계시니까 거기서 평가 작업을 할 때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준축제와 서울문화재단 MG에서 민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 축제가 근접한 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가 상승의 공조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이게 저는 공식적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그게 강서 까치 뉴스에 나오든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인간 국민한테 가는 거고 아니면 관의 자료라도 맞은 평가 거기에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두 분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평가자 가시면 그게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자리를 얘기하셔도 좋고 강도의 문화예술 하는 사람이나 노을장에 참석했던 사람이나 허준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돌려 얘기를 해서 그 평가가 많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아마 조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강서가 되게 재미없고 뭔가 없는 동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그 물레동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물레동에서는 예술인들이 되게 많고 좀 집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예술제라든가 뭔가를 하는 게 물레동을 이렇게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안에서 되게 노을장이나 MG서울처럼만큼 못하거든요. 되게 훌륭하게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원이 상대적으로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하시는 단계부터 약간 개인이 참여하는 단계에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그런 한계 자체가 우리가 그냥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영국제 조그마한 영국제를 기획을 하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우리 민중의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인들하고 같이 하는 그 기획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서 머물지 않고 뭔가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게 되는 거를 오랫동안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도 우리의 앞으로의 예술이라든가 뭔가 하는 방향도 될 수 있으면 내가 생각은 했지만 그걸 같이 공유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하셨던 그런 평가들 그런 것들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저는 MG서울 제가 전부 다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 이미지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남녀노소 다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스토리를 더 풀으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아무래도 좀 딱딱한 전문 용어나 좀 그런 지역명 유래라기보다는 그런 게 더 와닿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칭찬받은 말씀드리면 좋았던 부분이 그리고 사실 저 좀 로컬 쪽에 관심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근데 이제 좀 로컬 에디터나 좀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시고 이미지 만들어주시고 글도 써주시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사실 본업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까지 같이 하는 게 사실 서로 눈치 보이기도 하고 좀 힘든 적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이제 그게 또 자기들만의 그런 스토리를 좀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뭔가 이미지화 시키거나 짤막하게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적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좀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강서구 자체에 대한 그런 문화적 인프라라든가 좀 여기 어떤 뭐 재밌는 게 뭐가 있지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조금 동화 이야기처럼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뭔가 이쁘게 얘기해 주신 것 자체도 그게 영향이 크게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덧붙이기 전에는 이제 그 결과물이 어떤 좀 어시스트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자발적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게 홍보를 하면은 좀 좋겠다는 제 소원에 좀 너무 있다고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있을까요? 저는 하면서 여기서 그 한계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진짜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딴 데 가면 N개서울이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강서구에서는 그 강서구청이랑 컨소시엄을 맺고 있고 N개서울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N개서울의 그런 뜻이랑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걸 어떻게 함께 한다면은 그런 한계가 무너지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강서구청에 있는 분들하고 뭐 어떻게 사교를 맺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인디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어디 가서 그렇게 인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모여서 힘을 내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노을장이 작년에 참여하고 이제 올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뭐 책이 많이 판매가 되고 이런 것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강서구에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멋진 축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지 못하고 되게 좋다고만 생각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 N개서울로 6개월 동안 저희는 이제 우리 동네 동시클래스라는 최종도 작가님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성인들 같이 하는 그 동시클래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동시클래스에서 아직 책은 못 나왔는데 그때 했었던 것들을 패널로 또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서 이제 그거를 보러 자기네 이름하고 자기 그 시가 들어있는 거를 보러 그 손님들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온 김에 이제 또 축제까지 다 놀이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곳곳에서 다 오신 걸까? 방화동이나 이런 데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만약에 셔틀이나 이런 걸 돌렸다면 훨씬 더 연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큰 광장 같은 게 있다는 것도 저희한테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여러모로 너무 좋았었던 그리고 그 조명 그렇게 밝지 않은 것도 되게 매력있다고 막 저희들끼리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준비하느라 너무 애쓰셨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뭔가 마무리 발언. 저도 사실 이 5강이 진행되는데 다 오고 싶었지만 책방에 모임과 시간이 적적해서 못 오다가 10월 마지막에는 어떻게 좀 와야 되겠다 해서 제하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김경현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노을장과 서진축제 평가 자리로 변해버려서 당황스러웠습니다만 그런 평가가 있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강서구에는 문화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지 아까 정책 토론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 이런 5강의 강의들을 듣고 난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포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에서도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평가보다는 그런 게 더 우리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 김병현 대표님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고라는 걸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그 워드 자체가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단체나 다른 곳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엔게이서울이 주창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그러면 우리는 강서문화예술 네트워크의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조금 얘기를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재정자립도 20%, 문화예술 예산은 모든 지역 축제에 다 올인되어 있고 뭐 생계형 사업 분포가 자꾸 이쪽으로 유흥업소가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소소하게 지역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계속 피우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뿐만 아니라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더 얘기가 많이 됐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노을장이나 화춘축제의 평가장은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아까 여기 우리 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정책 포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차후에 그러니까 이 5강연이 있은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책 포럼이 한번 딱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 너무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5강의를 했던 분뿐만 아니라 그 강연을 들으셨던 분 그리고 좀 의견을 내고 싶었던 분들 시민들 더 모여서 아까 그 5강의 강의를 열려고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5강을 준비하셨다고 했었잖아요. 비록 그 5강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그런 정책 포럼이 마련됐을 때 많은 분들이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땐 저도 그거 5번 중에서 저는 3번을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 진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강수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거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강서구가 제가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 작지만 사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도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같이 계속 연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3번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그 사례 아카이빙하는 건 이제 굉장히 저는 많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문화계를 다른 데서 와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하는 이 강서구 사례 원래 봤지만 이거 말고 아주 구체적인 인천 팀이었나? 그분이 와서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냥 아까 이제 잠깐 듣고 재정자립도 오늘 강의를 들어요. 재정자립도 얘기했는데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재정자립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인데 구로 들어오는 돈을 해서 계산하는 게 재정자립도예요. 일반적인 숫자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요즘 최근 되는 재정자주도는 뭐냐면 전체 예산 중에서 강서구가 강서구 자체 쓸 수 있는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거를 얼마큼 줍니다. 이게 재정자주도예요.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구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강서구가 재정자립 둘 다 확인해봤는데 이제 서울의 25개 이주로 국지구 중에서 5부류로 나는데 2개 다 4군에 포함돼요. 낮은 거죠. 그런데 재정 자주도가 4군에서도 낮아요. 네, 그런 형태라서 앞으로 특히나 문화수습하는 때는 재정 자주도 판단하는 게 맞고 구에서 자치구에서 약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자주도 봐야 되거든요. 네, 그걸 공무원도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 평가를 주면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 담당하는 선생님이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받아요.
근데 구에서의 정책 제안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입법이라는 거 조례를 만들 때 구에서 발의하는 거하고 의원 발의가 있어요. 행정부 발의, 의원 발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천의 힘을 가져가는 행정부 발의가 더 세야 돼요. 집행을 하는 데 있어. 의원 발의는 사실 조례를 저걸 말씀해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걸 모두 집행해야 될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지 과정 사실은 이쪽에서 그 진행하는 행정 발의가 더 센 거고요. 강서구에 처음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정책 방향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에서의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는 좀 힘이 봤는데 사실 그것이 조례화되고 실행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여론전하고 지역 언론, 여론전과 대중을 확보하는 이런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걸 준비해서 한다면 괜찮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 아마 요 수준으로 요거보다 조금 가는 수준밖에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도 앵기서울하고 경연시가 미리 논의를 해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목구까지 그런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거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자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상으로 예술에서 일상이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 제안하기 전에 그런 고민들 지금 그 각자의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뭔가 조금 더 일상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 거기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계속 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제안 전에 그런 거를 공유하는. 그러면은 네.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에 만날 때 그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 네. 제안을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과 예술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네. 그런 생각이 어떤 게 있는지 각자 뭐 이야기를 나누는